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냥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별 차트고요. 코스피 일별 차트고 지금 지지 라인이 깨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쌍봉의 그림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하락은 시장에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한 2천억 정도 팔았죠. 그리고 개인이 다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포지션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게 지수 대비해서 많이 매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거래량을 보듯이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이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고, 뭐 엄청난 거래량이 뭐 이런 거래량이 나왔던가 이런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우려가 조금 되겠지만, 일봉상으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래량이다. 좀 과민하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5주선을 깨고 내려왔던 이런 주선이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고요. 물론 이런 거를 보고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은 몇 안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거래량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거래량으로 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차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주선 안으로 다시금 올라갈 것 같아요. 3천선을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별로 봐도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았는데 거래량으로 보면 월볼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양봉이 떴죠. 예, 양봉이 떴고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했다는 점. 이 점은 크게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피였고요.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일봉이고요. 코스닥 일봉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나왔죠. 기가 막히게 60일선에 지지가 나왔어요. 920선에 지지가 딱 나오고 바로 아래 꼬리를 살짝 달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 아래 꼬리를 다는 거는 크게 뭐 그건 없었어요. 크게 그건 없었고,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었죠. 더 많이 빠졌었고, 변동성도 많았었고요.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크게 뭐 유달리 많이 나왔다라는 거래량도 아니고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얘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5주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때 정도의 고점이 한 905, 905죠. 905 정도. 905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20주선이 있는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891까지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20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은 다 메워야 되는데, 이만큼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요일에 어제 새벽이었죠. 미국 장에 2%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지만, 저희는 지금 일별상으로 지금 4거래일이나 빠졌어요, 이미. 그리고 금요일 하면 크게 빠졌고요. 주별로 봐도 지금 음봉이고, 코스닥도 지금 일별로 보면 4거래일 빠졌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주별로 봐도 그렇고요. 월별 보겠습니다. 월별 코스닥이고요. 아직도 괜찮죠, 흐름. 네, 흐름 괜찮아요. 거래량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창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죠. 뭐 B2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서 뭐 3,200선. 그러니까 웃긴 게,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몇 조를 매수를 했는데, 그날 제가 뉴스 본 거는 한창 외국인들이 좀 몇천억씩 팔았고, 기간에 몇 조씩 팔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날 딱 3,200원 3,200 지수 뚫었던 그날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샀어요, 조금.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이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린 3,200선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뉴스를 내면 안 되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한 달치를 이렇게 통계를 가서 내던가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날 하루 샀는데
다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통합 개미들이. 예, 말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B2라든지 이렇게 뭐 지수가 고점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 10월쯤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쯤에 보면 10월부터 1월 29일까지의 지금 수급입니다. 수급이고요. 외인이 2조 4천억, 그리고 기관이 22조를 팔았죠. 외국인이 2조 4천억, 개인이 24조 4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22조 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 통합개미가 올린 거죠.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그리고 개인이 6조 300억, 그렇죠. 6조 3천억, 6조 3,800억, 그리고 기관이 4조 839억 팔았어요. 네. 기관이니까 개관 소리 듣는 거예요. 선물 보세요. 선물 외국인들이 7천억, 7,670억 매수, 순매수죠. 개인이 4조 4,111억 순매수. 기관 1조 매도. 콜, 풋. 근데 콜이 더 많죠. 개인은 콜 팔았어요. 하지만 크게 많지 않죠,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3달, 4달 동안의 물량이니까. 이거 보세요. 네,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 말은 바로 하고요. 연기금을 이렇게 갖다 팔아요. 아, 참. 문제네요. 연기금을 이렇게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볼게요. 11월 1일부터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11월 2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약 400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4천억 가량요. 11월 1일로부터 보면요. 4천억 가량이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기간은 한 1천억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12월 1일로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6천억으로 바뀌었죠. 외국인들은. 매도가. 근데 기간은 아직도 여전히 1조 9천억 이 매도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6조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기간은 19조 3,690억 매도. 개인은 25조 9천억 순매수. 이렇게 보면 답 나오죠. 네, 답 나오고. 그리고 문제의 1월, 우리가 1월에 많이 흔들렸는데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크게 없어요. 포지션 변화가 크게 없고요. 거래소 기간도 크게 없습니다. 코스닥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요. 선물이 3조 1119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간은 3조 289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요. 이번 달 들어서. 그래서 저는 크게 변화된 거는 없다. 네, 크게 변화된 건 없다. 크게 변화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약간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공매도의 재개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한 번에 1차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요. 하지만 저는 공매도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저는 한 번 정도, 한 하루 이틀 정도의 하루 이틀 정도의 거래일이 조금 빠지는 형상은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았을 때와 재개했을 때의 경우의 차이는 우상향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상향할 때의 시작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구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을 봐서는요.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터진다.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상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량이
굉장히 많아질 때, 눈에 띄도록 많아질 때,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급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캔들의 위치 이런 걸 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현재의 제 생각으로서는 약간의 페이크 같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시장이 뉴스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의 게임스탑인가요? 뭐 하여튼 그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탑. 그 주식에 대해서 뭐 좀 공매도 세력을 이겨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왜 뉴스에 떠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거기 미국 시스템의 공매도 시스템이랑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왜 같다고 생각? 공매도 자체는 같겠죠. 하지만 시스템과 전산 여부는 다른 겁니다. 네, 다르죠. 전산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SNS가 더 잘 돼 있잖아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그들의 나라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미니 홈피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나라고 이게 소통이 더 잘 돼요. 잘 되고 더 잘 뭉치죠.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를 이겼겠지, 개인들이. 근데 우리는 공매도 열면 개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긴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디서 공매도를 진짜 어떻게 빌려와가지고 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투명하게 나와야 돼. 진짜 공매도를 차입을 했으면 어느 증권사에서 어떻게 차입을 했고 얼마나 차입을 했는지 몇 시에 차입을 했는지 그게 나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주고, 그것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줄 때 그때 공매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를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상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수익 실현을 못 하나요? 수익 실현 하잖아요. 네, 수익 실현 하잖아요, 공매도. 공매도 못 한다고 외국인들 돈을 못 풉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없었어요. 그리고 증권사들 봐요. 공매도 치는 거 스스로 땡가먹고 하다가, 수수료 먹기 하다가, 동학 개미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그 수수료를 넘어서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태도가 달라지죠. 음.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뭡니까? 대출 규제하고 있죠. 담보대출 규제. 다 규제야. 왜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되네. 폭락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아예 그러는 건가요? 저는 뭐, 당의 색을 어느 정도로, 어느 당이다, 이 당이다,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저는 이 주식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되게 힘들고, 그리고 결혼을 한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이제 자식 키우는 그분들도 지금 아파트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근데 이제 대출을 규제했어. 대출을 규제했는데 이제 돈을 그렇다고 뭐 은행 금리가 비싼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식 가서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주식장이 좀 좋다고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주식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금지를 해. 뭐 이런 개판, 하여튼 뭐 좀 흥분했는데, 그래요. 좀 숨 쉴 구멍은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숨 쉴 구멍을 좀 틔워줘야죠. 네. 그래야지 뭐 어떤 시장이라도 살려서 나가야죠. 부동산 시장을 못했으면 주식 시장이라도 잘 만들어서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죠. 또 여기서 IMF 뉴스가 왜 나옵니까? 지금 IMF가 우리나라 내정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갖고 공매도를 뭐 재개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압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IMF 조율을 한 지가 언젠데. IMF 때 그렇게 여론안 좋고, 그렇게
허용해줬고, 그렇게 외국 자본들 쉽게 우리나라 자본들 유린하게 만들어 놓고 놓은 놈들이 누구예요? IMF예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IMF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 이런 거 다 박살내고 다 바꿔놓은 놈들이 그들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나이 때, 중학교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죠. 중학교 여기 사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 참 힘드네요.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한풀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출 규제를 하면 선별적으로 규제를 하던가, 네, 그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가계부채 증가는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 확률은 높아요. 높지만 미리부터 그걸 인위적으로 눌러버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공매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알아서 풀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공매도를 일부러 그 시장이 과열됐다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과열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실적보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실적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실적이 더 좋아요. 더 좋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더 좋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좋잖아요. 네, 미국보다 좋잖아요. 자기네들이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뭐 바닥에서 출발해서 시작한 게 뭐 우리나라가 더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OECD 대비해서는 뭐 평균열이 낮지만 뭐 또 설명을 하잖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가 맞아요. 그게 그 뉴스가 맞는데, 결론은 그 뉴스의 결론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근데 왜 이게 과열이지? 1900선에서 2000선 넘어갈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과열이다. 근데 어느 순간 2000선 다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2500선 넘어갈 때도 과열이다. 근데 어느 순간 다 2500선에 2900선 가 있고. 다 과열이래. 뭐, 한 번 자기들이 안 왔던 구간이 오면 과열이래. 그러면 평생 그 위상은 못 가는 건가요? 다 과열이 돼서 다 대출 규제 때리고 이럴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하나를 돌파할 때쯤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은 다 감수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온 3200선대에 처음 왔을 때 정부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줌에 따라서 더 위로 갈 수 있고 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부작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무슨 뭐 물량, 생각지도 못한 물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그거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3200선을 가보고 3500선을 가보고 4000선을 가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2000선 후반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니까. 좀 자세히 좀 그런 것까지 저는 지금 좀 성토를 했고요.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가자면,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평선상의 캔들의 모양도 약간은 페이크 같은 느낌이 든다는 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4거래 연속 조정을 크게 받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작은 좀 하락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 여부를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은 출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공매도를 재개하나 안 하나 우상향으로 가되 그 속도와 그 시작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좀 더 큰 매물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물량이
뭐 대규모로 나온다든가 선물에 대해서 막 때려지는 거, 현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가 몇십 조가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달과 전달과 우리 12월 달로 계속 올랐잖아요. 12월 달의 흐름과 크게 나쁘지 않다. 그동안의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해버렸다. 지금은 오히려 매도수가 적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리고 그만큼 지수를 떨어뜨리게 할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다. 비교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에 오전장은 좀 약할 수 있으나 오후장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달 공매도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한두 일 정도, 한두 거래일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고 점창선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요.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시장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해 드려 봤습니다. 뭐 비판할 건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나 뭐 그분들이 워낙 더 엘리트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직접 매매하는 특히나 국민의 한 사람들이 매매를 한 거죠.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장을 지금 사상 최대의 시장, 최고의 시장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점, 그건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이 국민들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참아왔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판단도 올바른 판단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